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끝까지 버텨내는데요. 자, 변동성이 동반되면서 요 21선에 대한 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밑에 이제 중심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상방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 이 중심선과 접촉이 되는 구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자, 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43%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찾아봤더니 또 인공지능 버블 논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AI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마진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급락이 좀 나왔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광경은 우리가 결코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죠.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늘 겪어왔던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원익홀딩스를 더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자, 지금 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저께 월요일에 이 봉, 이러한 광경이, 이러한 급락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았지만 막상 또 들이닥치니까 어떠셨어요? 겁이 났죠.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거를 하루 만에 이렇게 갭으로 메꿔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 이 미친 변동성, 지금의 국장은 아주 이례적인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닥 차트와 우리 원익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전형적인 우선향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쉽게 끝날 수 있는 차트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시장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면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이며 니케이며 하물며 중국 증시도 많이 안 빠졌는데 유독 우리 증시만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케빈 워시발 악재가 들이닥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명분이 필요했을 뿐, 저는 결국 다 신용 물량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이 과연 이 물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점 포인트라고 좀 봐요. 지금 보시면 이 신용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어요. 우리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뉴로메카, 뭐 사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개미들은 이 비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내서 지금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신용잔고는 역대 최고치, 개인들이 사들인 금액만 무려 30조 원이 넘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벼락거지가 된다, 이렇게 자극적인 타이틀로 우리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세력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대세장 본인들이 올려주는데 개인들이 위에서 팔고 나가면 개인들만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이용해서 세력들은 지금의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를 보시면 11월 초거든요. 불과 3달 전입니다. 원익홀딩스의 신용 물량이 최고다, 뭐 900억이 넘는다, 또는 뭐 1000억이 넘는다, 불과 3달 전인데, 자, 물론 이때랑 이때가 100%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였는지, 우리 증시만이 이렇게 빠질 이유였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올라왔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하락, 최근의 하락, 세력들은 일종의 악재 뉴스를 이용해서 물량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즉 우리한테는 이 공포감을 심어주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대신에 여러분들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3일 어제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4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K바이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이 무조건 바이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시진핑 종목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이 시진핑의 강력한 트위터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게다가 이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자, 직전의 고점 기준으로 쏟아냈던 이 구간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래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저항을 받다가 어제 뚫어내면서 몸통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배열렸죠. 힘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이슈 어제 화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K바이오만의 특성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K바이오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6.3% 여러분들 시가 단 1% 띄고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23%, 24%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4% 이상은 우리가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요 구간이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지금 대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은 우리의 매수 구간이 맞고요. 직전의 고점 부근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구간별로 다시금 담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중심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던 건지 또는 끝나는 차트인 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이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요일의 미장은 또 하락이 동반되었는데요. 또 인공지능 버블, 이제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국장, 오늘의 국장 빠지기는커녕 또 버텨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장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FOMC도 끝이 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나왔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 케빈 워시가 요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2월 증시가 빠질 만한 이벤트가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아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목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